영남 지역을 휩쓴 대형 산불이 열흘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또 미얀마는 강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이신 문현철 호남대 교수와 이 문제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먼저 산불 얘기부터 좀 여쭤볼게요. 다행히 산불이 모두 잡혔다. 이렇게 산림청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아직은 안심할 수가 없다. 좀 걱정되는 부분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시작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용어가 좀 잘못된 용어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산불이 다 꺼졌다는 소리인지 좀 혼돈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주불이 진화되었다는 얘기는 공중에서 물을 집중적으로 뿌리는 항공 진화는 이제 완료했고 잔불 진화 중이라는 얘기는 지상에서 인력을 결집해서 지상에서 불씨들을 찾아서 불을 끄는 작업이 진행 중이고 지금 완진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런 것인데요. 문제는 강풍이 좀 불고 있기 때문에 또 건조한 또 기후가 또 다가오고 있어서 이게 또 항상 재발화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이런 점들이 좀 우려가 됩니다. 또 말씀하신 낙엽층의 잔불들이 좀 남아 있고요. 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주불 진화는 끝났지만 잔불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바람이 세게 불 경우에는 언제든지 다시 또 재발화가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산불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빨랐잖아요. 이렇게 네. 돌이켜보면 어떤 점들이 좀 원인이 됐다 이렇게 보십니까? 크게 두 가지 요인입니다. 첫째는 불길을 세게 할 수 있는 연료 물질이 우리 숲에 가득 쌓여 있다. 그래서 한번 불이 붙으면 불길이 세다. 두 번째, 설상가상으로 건조한 강풍이 아주 오랫동안 세게 불었다. 이 특히 건조한 강풍이 거대하게 불길이 일어난 우리 숲속의 산불을 바람 부는 방향 쪽으로 집중적으로 밀고 확산을 시키는데 여기에 또 비화 현상, 불꽃, 불씨들이 날아다니는 현상들이 확산을 더 확산시켰다. 또 이런 원인들이 산불의 피해를 크게 하고 확산을 널리 넓혔다. 이렇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연료 물질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어떤 불을 지펴서 불을 태우려면 연료가 필요한데 산불에서 연료는 낙엽 그리고 잡목들입니다. 근데 우리 숲은 연료 물질, 낙엽이 지리산 같은 경우는 1m가 넘게 쌓여 있고 그다음에 의성 같은 데는 대부분 30cm 이상이 다 쌓여 있는 이런 데다가 또 설상가상 우리가 정말 발 디딜 틈도 없이 사람이 지나갈 수 없는 잡목과 가지들이 빽빽히 우리 숲에 포진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불만 붙으면 거대한 불길이 되어버린다. 이런 것들이 우리 숲의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바로 옆에 그냥 계속 타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일각에서 소나무 때문에 불길이 더 빨리 번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영향이 있습니까? 영향이 있습니다. 소나무에는 그 휘발성 물질이 테르펜이라는 휘발성 물질이 있어서 마르지 않은 생나무여도 뜨거운 불기둥이 확 이렇게 강타를 하면 폭발하듯이 불이 붙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활엽수들은 대부분이 이제 수분 중심으로 성분이 이루어져 있어서 생나무의 경우에 뜨거운 불기둥이 탁 이렇게 강타를 하면 불이 일단 멈칫하면서 수그러듭니다. 그런데 이 소나무가 이렇게 많이 자생하는 데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소나무는 토양이 척박하고 건조한 곳에서 잘 견디는 힘이 강하다. 그래서 소나무 숲이 자생적으로 저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기후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 산불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를 복구할 때요. 소나무가 아니라 화렵수림을 조성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단순히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은 그 땅 자체가 좀 척박해서 화렵수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땅이다. 이렇게 들리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것이 이제 그 활착률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활엽수를 심었을 때 그 나무가 잘 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야생의 세계에는 엄청난 건조 기후를 비롯해서 또 이 나무가 커가는데 나무보다 더 큰 잡풀들이 자라버리면 햇빛이 가려버리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쟁의 문제, 또 이게 토심이 얕은 척박한 토양의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그 활엽수가 가지고 있는 그 습성을 잘 이렇게 펼칠 수 없는 수목 환경 때문에 잘 자랄 수 없는 것도 문제다. 이제 그럼 앞으로 대안은
이렇게 숲속에서 야생의 세계에서 척박한 토양에서 건조한 기후에서 잘 견딜 수 있는 불에 강한 매화 수종을 적극 개발해서 이제 식재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피해 복구를 할 때는 그런 수종도 좀 고려를 해서 복구를 해야 된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앞서서 낙엽층이 두터워서 불이 잘 붙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낙엽층이 두텁다 보니까 헬기에서 진화를 할 때 어려움도 컸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낙엽층이 두텁다 보니까 불이 표면에서 이렇게 산불이 이렇게 확산되어 가고 연소되어 가는데 그 재들은 불씨들은 이제 밑으로 들어가겠지 않습니까? 그럼 헬리콥터가 물을 뿌려요. 그러면 이 물이 표면에 적셔져 있고 저 깊이 들어가 있는 불씨까지는 물이 안 들어가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불을 다 껐다고 생각했지만 강풍이 또 불면 재발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이런 딜레마의 연속들이 산불이 완진되어 갈 때까지는 계속 진행이 된다. 산불 현장에서 이제 관찰한 경험들입니다. 그러니까 잔불 진화를 하면서 낙엽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되겠네요. 네, 심지어는 그걸 헤쳐내서 불씨를 죽이고 이게 또 너무 힘드니까 불이 탄 곳과 불이 타지 않은 곳을 세퍼레이팅하는 이런 작업. 그래서 갈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지가 많이 나고 그래서 지상 진화 작업은 이제 우리 화면들을 보면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지만 우리의 숲을 보호하고 가꾸기 위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자원봉사에도 참여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헬기 진화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헬기는 충분합니까? 네, 헬기가 좀 부족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산청 산불, 의성 산불만 나면 다행인데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산불의 경험칙상. 왜 그러냐면 기후가 이때 대부분 건조한 강풍이 우리나라를 강타합니다. 여기에 숲속에는 연료 물질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에 또 우리 사람이 꼭 그때 위험한 행위들을 합니다. 뭘 태우고 쓰레기를 태우고 이래야 직성이 풀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나는데 이때 헬리콥터를 비롯한 산불 진화 장비들이 분산되는 겁니다. 동시에 다 필요하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헬리콥터는 뭐 까모프 같은 경우는 50시간 운항하면 정비 들어가야 되고 S-64 큰 초대형 헬기는 한 17시간, 20시간 운항하면 또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헬리콥터의 문제는 숫자를 확충해야 된다. 그다음에 헬리콥터가 갖고 있는 단점을 보완해 줘야 된다. 그 단점은 강풍과 야간에 운항이 어려운 점, 이 점을 보완해 줘야 된다. 이게 이제 크게 포커스가 두 가지입니다. 숫자를 늘리고 단점을 헬기의 단점을 보완해 주고. 네. 헬기에서의 진화도 중요하지만 지상에서의 진화도 같이 있어야 되는데 소방차나 뭐 인력이 거기 가까이 근접을 하려면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뭐 임도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어떻습니까? 네, 임도가 매우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럼 임도는 도대체 어떤 효과가 있냐? 이번 울주 산불에서 극명히 효과를 나타내 주었습니다. 울주의 화장산이라는 산에서는 임도가 어느 정도 구축이 돼 있어서 약 20시간 만에 산불이 진화되었어요. 그런데 운문산이라는 곳에는 임도가 없어요. 그래서 120시간이 걸렸습니다. 엄청난 시간 차이죠. 많이 불태웠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숲 관리를 하는데 두 가지를 간과하고 있었구나. 하나는 50년 산림 녹화가 진행이 될 때 우리 숲이 지금 산불로 탈 수 있는 연료 물질로 가득 차가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어요. 이건 우리의 참 실수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산속에 있는 나무를 속아내고 좀 베내는 것, 이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훼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우리가 숲에 뭔가를 인프라를 투입하기 위해서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 삽질 하나만 해도 이건 환경 파괴다. 이런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 결과 의성을 비롯해서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영덕 동해안까지 끝까지 가버렸고 심지어는 바다 위에 정박되어 있는 배까지 불에 타버렸고 30분이 돌아가셨고 산청에 우리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이 다 불타버릴 뻔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우리 숲이 불덩이가 되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위험한 불덩이 숲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겁니까? 이 불덩이 숲이 사실은 또 인구 소멸을 가속시킵니다. 누가 위험해서 시골에 살겠습니까? 우리 뒷동산 산에 불 나면 나 죽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숲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인프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인프라냐? 포레스트 로드, 그린 로드, 숲길, 임도, 뭔가 인프라를 이러한 국가 대변혁 차원에서 대역사를 건설한다는 차원에서 위험한 숲을 푸르고 안전한 숲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숲에서 휴양하고 치유하고 걷고 그리고 또 목재도 생산하는 이러한 안전하고 푸른 숲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임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선진국 사례는 독일은 1헥타르당 54m의 숲길을 가지고 있고요. 호주는 1헥타르당 50m, 일본은 20m, 우리나라는 4m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산불을 이제 진화를 해가는 과정에서 숲을 대변혁을 해야 되고 안전한 숲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임도라고 하는 푸른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안전한 산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미얀마 강진도 지금 재난관리학회 부회장을 맡고 계시니까 좀 여쭤볼게요. 이번에 보니까 뭐 7.7 규모였고 진앙이 미얀마의 제2도시 만달레이 인근이었다라고 했는데 다녀오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떤 지역입니까, 여기가? 네, 제가 2023년에 외교부 재외국민보호위원으로서 미얀마 대사관과 미얀마 교민들을 이렇게 자문도 하고 대사관에서 비공식 회의도 하고 교민들과 교민 커뮤니티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미얀마 정부가 지금 이렇게 혼돈 상태에 있으니 더더욱 우리의 교민 커뮤니티를 잘 만들어서 혹시라도 무슨 위험이 있을 때 우리는 대비해야 된다. 그런 논의들을 하고 왔는데요. 미얀마는 인구가 5,240만 명 정도, 1인당 국민소득이 1,240달러 정도. 그리고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제일 큰 나라, 우리 대한민국의 한 7배 정도 되는 지하자원이 풍부한 잠재력이 큰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미얀마는 크게 한 3개의 판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판 구조론에 의하면 인도 호주판, 유라시아판, 버마판이 지나가는 곳이어서 항상 지진의 위험성이 큰 나라였고요. 지금 113년 만에 큰 지진이 벌어진 겁니다. 그 전에는 좀 크고 작은 지진이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지진을 대비를 해야 될 텐데 이제 지금 내전 상태에 있다 보니까 그렇죠. 매우 네. 우려가 크다 이렇게 진단이 됩니다. 그럼 뭐 내진 설계라든지 이런 대비가 별로 안 돼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피해가 컸던 게 그럼 뭐 진앙이라든지 진원 이런 거하고도 연관이 있습니까? 깊은 연관이 있고요. 네. 그래서 저렇게 큰 충격이 발생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주로 좀 국민 소득이 좀 열악한 국가들일수록 건축물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벽돌 구조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벽돌 구조의 건축물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벽돌 구조는요, 내진 설계로 우리가 말하는 내진 설계라는 것이 0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충격이 흔들리게 되면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그 안에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벽돌 구조물이어서 피해가 훨씬 크고 지금 한 10,000여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지만 저 생각으로는 더 훨씬 15,000명이 넘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이제 문제는 거듭되는 말씀입니다만은 이제 그 정부가 네. 굳건함이 있어서 저 국민보호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점, 이런 점들은 우리 국제사회가 적극 지원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지금 교수님은 뭐 10,000명을 넘어갈 거다, 15,000명 넘어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미얀마 군부에서 이 피해 정도를 파악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구호는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요. 네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제 빈곤 국가이면서 내전이 일어나거나 폭동이 일어나거나 반란이 일어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이런 나라들에 사는 주민들을 인도주의적으로 돕기 위해서 유엔에서는 유엔 오차라고 하는 인도주의 조정국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도주의 조정국은 하는 일이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내전 상태이다 보니 통계도 뭐 있을 수가 없고 국민보호 시스템을 작동할 수도 없고 또 해외로부터 인심을 잃었기 때문에 어떤 외국으로부터 원조도 받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유엔 인도주의 조정국이 도착을 해서
이제 코디네이팅을 해줍니다. 자, 미국 대표단은 이러이러한 것을 어느 지역을 맡으세요. 한국은 네피도를 맡으세요. 예를 들자면 일본은 어디를 맡으세요. 이렇게 해서 코디네이팅을 해주는데 이러한 작업들이 또 신속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또 여러 국제 재난 사례들을 보면 나라의 그 어떤 그런 정치적인 입장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지 이게 유엔 인도주의 조정국이 신속히 가서 코디네이팅을 쫙 하는 게 아니라 더딘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때 구조의 골든타임은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 벽돌 속에 갇혀서 돌아가시고 네. 계신 분들. 그래서 이제 참으로 안타깝고 미얀마는 또 ARF라고 하는 미얀마도 그 아세안 국가 멤버 중에 하나예요. 아세안 지역들이 좀 이렇게 재해 재난이 많으니까 아세안 국가들이 모여서 이런 재해 재난 구호를 하는 훈련도 많이 했고 또 아세안의 그런 그 여러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아세안대로 또 어떤 시스템이 작동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해외 긴급 구호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의 그런 구조팀들이 가서 인도주의적으로 도와주는 이런 시스템이 있고 또 우리 교민 보호를 위해서는 이제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이 작동되고 이렇게 되어갑니다. 그 교민들 뭐 피해라든지 보호 방안이라든지 이런 게 다 파악이 되고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가동이 되고 있고요. 예. 지금 보니까 신속 대응팀이 뭐 네. 곧 도착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뭐냐면요. 미얀마에서 지진이 일어났다고 해서 우리 정부가 우리의 어떤 장비를 싣고 가서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미얀마 대사관이 할 수 있는 것은 미얀마 정부에게 우리 국민을 이렇게 보호해 주세요 하고 요청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로 아무 조건 없이 해외 긴급구호대 KDRT를 파견해서 미얀마 국민들을 구조해 주면 품앗이 외교로 또 우리는 미얀마 정부한테 미얀마 그런 국가를 운영하는 시스템에게 우리 국민이 혹시 이렇게 위험에 처해 있으면 도와달라 이렇게 할 때 이제 들어주겠죠. 상호주의로 네, 네. 또 이런 것들이 작동이 되고 있다. 이 화면을 보니까 이 만달레이가 대도시인데다가 앞서서 잠깐 얘기했지만 진원이 10km밖에 안 돼서 피해가 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구조할 때 보니까 맨손으로 구조를 하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주 중요한 것을 네. 이렇게 보셨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진이 발생을 하면 특히 이 지진은요. 복합 지진입니다. 뭐냐면 지진이 일어나면 화재가 발생하고 산불이 발생하고 산사태가 발생하고 붕괴, 단전, 단수가 동시에 일어나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어떤 사회 시스템 기반이 무너지는데 이 붕괴된 곳에서 사람을 구조해낼 때 고도의 장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그 어떤 틈새 속에 사람이 겨우 지금 숨을 붙이고 있는데 여기를 잘못 건드려 버리면 이 공간에서 사람이 돌아가실 수가 있고 더 위험한 것은 지진이 있고 나면 바로 여진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장비들이 필요한데 이런 미얀마 같은 나라들은 이런 장비가 없죠.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선진국들이 가서 장비를 투입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사실상 지금 맨손 작업으로 지금 구조를 하고 있는데 저러면서 이른바 구조 생존 시간들이 많이 지나가고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안타깝습니다. 네. 구조 작업이 원활하게 돼서 좀 피해가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